유럽의 탐험계에서는 이른바 엘도라도라는 땅이 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총으로 무장한 신식군대를 앞세워 아스텍과 잉카를 멸망시키며 대사륙을 벌이게 되죠. 덩굴 곳곳에 흩어져 사는 소수 부족들의 저항에 군대는 맥을 못 추고 주춤하게 되는데요. 이 X에 맞으면 한 번 따끔했을 뿐인데 이내 병사들이 쓰러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약학과 의학의 발전의 놀라운 역사죠. 바로 화살독이 우리의 건강과 의학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콜럼버스의 대항해 시대를 필두로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는 사람들,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탐험계에서는 이른바 엘도라도라는 땅이 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정글 속 어딘가 무스카이 부족이 사는데 그들은 금가루를 바른 후 호수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하죠. 그리고 바닥에는 금이 깔린 그런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총으로 무장한 신식군대를 앞세워 아스텍과 잉카를 멸망시키며 대사륙을 벌이게 되죠. 이렇게 대륙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덩굴 곳곳에 흩어져 사는 소수 부족들의 저항에 군대는 맥을 못 추고 주춤하게 되는데요. 소수 부족들이 사용하는 이것은 바로 독침. 이 독침에 맞으면 한 번 따끔했을 뿐인데 이내 병사들이 쓰러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우랄이라는 덩굴과 식물에서 이것저것 넣어서 끓인 후 남은 검은 반죽을 화살초 끝에 바른 것이 이것의 정체였는데요. 원주민들도 독을 만들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독은 맹독이었습니다. 1730년대 프랑스 탐험가 콩다미는 이 화살독을 구해 유럽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여러 연구자들이 화살독을 연구한 결과 이 독침에 맞아 죽는 것 같은 동물이 실제로는 약 2시간 가까이 심장이 뛴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성분의 이름은 큐라레였는데요. 시간이 흘러 여러 독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영국의 외과 의사 브로디는 심장마비 없이 호흡마비만 일으키는 큐라레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숨을 쉴 수 있다면 이 독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 연구 끝에 이 물질은 디큐보큐라린이라는 물질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취제의 최초 버전인 거죠. 이 디튜보큐라린은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사용됩니다. 약 8,500명의 수술 환자들에게 사용되었는데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나지 않았는데요. 이때 안전한 약으로 인정된 것이죠. 현대로 넘어와 개량된 의약품을 발명하는 시작을 알리며 의학계의 수술 환자를 마비시키는 역할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 큐라레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멈추게 합니다. 큐라레가 들어가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막아서 근육이 모두 이완된 상태로 마비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물은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큐라레의 역사가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물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참 모순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약물이 개발되는 과정과 축적된 지식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근육 이완제와 보톡스가 개발되게 됩니다. 근육 이완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담에 걸렸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약물인데요. 한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톡스도 유사한 친구인데요. 19세기 말 의사 저스티누스 커너가 식중독의 독소를 연구하다 발견되게 됩니다. 이 보툴리눔 독소는 식중독을 일으키고 근육마비, 호흡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독소인데요. 18세기 독일의 의사 유스티누스 케르너는 이 보톡스의 성분인 보툴리눔 톡신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요. 이것을 1968년 안과 의사인 앨런 스콧이란 사람이 사시 환자 치료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점점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드디어 1987년 의사였던 카르더스 부부에 의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얼굴의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의약품은 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나타나는 반작용들이 있듯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이 누군가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의약품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도 나의 어떤 인생의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긍정적으로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약이었습니다.